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할 수 있어 버전,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의 화장품 제조의 품질 관리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페이지 43페이지 계면활성제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일곱 번째 고분자 화합물 44페이지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4페이지 이제 보시면 고분자 화합물, 자, 고분자라는 거는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총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종류에는 점도를 조절하는 거, 필름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왜 우리 그 팩 같은 거 보면은 딱 붙이고 나서 이렇게 쭉 떼는 거 있죠. 이렇게 떼는 거, 그런 것들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필름 형성하는 그런 특이한 제형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 물질도 있고, 반합성 천연 고분자 아니면 합성 고분자를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연 고분자는 식물 유래냐, 미생물 유래냐, 동물 유래냐에 따라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집에서 뭐 젤리를 해 먹는다거나 아니면 묵을 해 먹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식물 유래고, 구화검이라든지 아라비아 고무나무검, 카라기난, 전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전분이죠. 그 김치 담을 때도 김치를 조금 그 국물을 좀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분을 사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풀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 전분의 어떤 그 점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 유래는요, 잔탄검, 텍스트란, 그 다음에 동물 유래는 젤라틴, 콜라겐 등이 있습니다. 점증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생체 적합성, 특이한 사용감. 단점은 그 천연 유래이기 때문에 채취 시기,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물성, 미생물 오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반합성이나 합성을 보시면, 반합성 천연 고분자 물질은 보통 셀룰로즈 유도체, 무슨 셀룰로즈라고 붙여져 있는 것들이 반합성이고, 저희도 요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성 점증제, 그 중에서 카보머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산성일 때 약간 점도를 형성하다가 약간의 알칼리를 만나게 되면 더 많이 형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센스의 어떤 기본적인 점도를 나타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가 카보머로 점증을 낸 젤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뭐 알로에 젤도 사실 카보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진짜 알로에 젤에서 그게 뽑아져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로에 베라 잎즙에다가 카보머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로에 베라 잎즙의 어떤 그 순수 함량이 낮으면 이 알로에 젤의 어떤 함량도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는 게, 정말 진짜의 알로에 베라의 그 젤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알로에 베라 딱 진짜 즙, 아니면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가장 그 함량이 많거든요. 추출물을 가지고 카보머를 써서 점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알지닌이라든지 아니면 뉴트럴 TA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점도를 높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화장품 점증이라든지 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형 개발 수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제형 개발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름 형성제. 자, 고분자의 필름막 물질. 그래서 뭐 우리 비닐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거, 비닐 이런 것들이 다 필 오프 타입에 들어가는, 팩에 들어가는 필름 형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일 에나멜 피막제, 나이트로 셀룰로즈, 폴리비닐 피릴리돈, 그래서 피막 형성, 그래서 뭐 기포 안정화나 모발에 광택을 부여하는 이런 필름 형성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색소. 자,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인데, 자, 타르색소, 우리가 보통 유기합성색소가 있고, 천연색소 있고, 무기안료가 있습니다. 자, 무기안료는 보통 이제 돌가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르색소는요, 자, 용어를 보겠습니다. 자, 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 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 타르색소라고 합니다. 자, 순색소, 중간제, 희석제,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색소를 순색소라고 합니다. 자, 타르색소를 기질의 흡착,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으로 확산시킨 색소를 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질은 뭐냐? 레이크 제조 시 순색소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알루미나, 브랭크 힉스, 크레이,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텔크, 로진, 벤조산 알루미늄, 탄산칼슘 등의 단일 또는 혼합물을 사용합니다. 자, 저도 사실 뭐 알루미나, 브랭크 힉스 이런 거, 크레이 이런 거 제가 못 봤는데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이거 어떤 거죠? 텔크 이런 것들이 다 흰 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크를 제조할 때 순색소가 뭐죠? 순색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이거 색소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해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색소가 우리 뭐 예를 들어 그걸 만들어 봅시다. 파운데이션 같은 거 아니면은 팩트 거기에 순색소가 우리 황색, 뭐 산화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색소를 적정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흰색을 섞으면 약간 살색도 좀 21호 환하게 됐다가 조금 어둡게 됐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하얀색 가루,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석제, 색소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되는 성분을 희석제라고 합니다. 자, 염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용어를 지금 타르색소, 순색소, 레이크, 기질, 희석제 요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자, 다음 중 바르지 않은 설명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유기합성 색소. 유기합성 색소는 자, 염료, 레이크, 유기안료해서 합성을 한 걸 얘기를 해요. 합성. 자, 염료, 레이크, 유기안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물, 알코올, 오일 등의 용매에 용해해서 색채를 부여하는 물질을 염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염료. 자, 수용성과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그래서 종류는 아조계, 잔틴계, 퀴놀린계, 트리페닐계, 메탄, 안트라퀴논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레이크를 한번 볼게요. 자, 수용성 색소, 수용성 염료에다가 불용성 금속을 더한 거예요. 자, 레이크는 자, 그냥 일반적인 염료는 수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크는 수용성에다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금속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색소에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토론튬, 지르코늄염을 기질에 확산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르색소에 이러이러한 염들을 기질에 확산시키는 것을 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유기안료는요, 구조 내에 가용기가 없고 물, 오일에 용해하지 않은 유색 분말. 자, 그래서 물과 오일에 녹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유기안료들은 우리 페인트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착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서 립스틱, 브러쉬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유기안료예요. 물론 이제 뭐 페인트를 얼굴에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좀 피부에 안전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레이크보다 착색력, 내광성, 이게 광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높아서 립스틱, 브러쉬 등의 메이크업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는 게 유기안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립스틱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입술을 많이 빨게 되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게 이 유기안료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안료는요. 이 무기안료는 돌가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가루. 그러니까 무기. 이게 어떤 합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자연 그대로 무기, 우리 무기자차, 혼합자차 할 때 무기자차.
물리적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 뭐 혼합한 거 이런 거 자외선 차단제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무기안료, 자, 발색 성분이 무기질로 되어 유기안료에 비해서 내열, 내광의 안정성은 좋으나 색상은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체질 안료, 착색 안료, 백색 안료, 진주 광택 안료 이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무기 안료. 자, 체질 안료는 색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착색 안료의 희석제. 우리 기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희석하는 거. 색조 조정, 제품의 전연성, 부착성, 그리고 사용 감촉, 제품의 제형화를 만드는데, 자, 마이카, 탈크, 이게 다 흰 가루거든요. 흰 가루. 그러니까 희석하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질 안료. 그러니까 몸체, 그러니까 몸의 어떤 성질을 구성하는 안료를 체질 안료, 기본이 되는 안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색 안료, 화장품에 색상을 부여하는데, 자, 이 색을 탁 잘 안 치는 걸 얘기를 하죠. 색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빛과 열에 강하여 변색이 잘 되지 않는다. 착색 안료, 적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 이런 거 다 산화철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체질 안료를 섞어가지고 뭐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든지 비비크림을 만든다든지 파우더를 만든다든지 할 때 우리 보통 착색 안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백색 안료는 피부의 커버력을 조절하는 역할.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서 어떤 거 했었죠? 기질 기억나시죠? 기질 할 때 우리 어떤 기본이 되는, 그래서 기질에 보면 티타늄과 징크, 이산화티탄, 산화, 아연 똑같은 말이에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해서 백색 안료는 요 티타늄, 징크 요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주 광택 안료는 색상의 진주 광택, 약간 빛나는, 그래서 홍채색 또는 금속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수한 광학적 효과로 티타네이티드 마이카, 그래서 운모에다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코팅시킨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다. 진주 광택. 이 광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비크림이랑 아니면 어떤 스틱 같은데, 요즘에 스틱이 유행이잖아요. 얼굴에 바르는 스틱, 가히 같은 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물광 나게 하는 게 우리 실리콘 오일 종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빛을 받아서 반짝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주 광택 안료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보습제 보겠습니다. 그 피부의 건조를 막아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의 총칭을 보습제라고 하는데, 자, 피부 특성에 따라서 수분제, 밀폐제, 자, 유화제 아니고 연화제로 고쳐주세요. 연화제, 대체제, 장벽 대체제,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화제 요거랑 똑같습니다. 연화제. 자, 꼭 고쳐주세요. 죽은 각질 내 케라틴과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 천연 보습 인자와 같이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을 갖춘 성분을 보습제 또는 수분제라고 처방하여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역할. 자, 케라틴과 천연 보습 인자와 같이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을 보습제 또는 수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도포 시에 가볍고 산뜻한 느낌. 그래서 지성 피부도 그냥 수분과 결합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기름기 같은 느낌이 없어서 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글리세린, 무틸렌 글라이콜, 폴리올 종류, 락틱 애시드, 프로필렌 글라이콜, 솔비톨, 히아루로닉 애시드, 판테놀, 우레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분제. 그럼 이런 것들 들어가면 뭐야? 보습제 중에서 그러니까 유분감이 없는 수분감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 수분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뭐 펜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이런 원료들은 방부 역할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방부제들과 같이 사용하는 수분제입니다. 밀폐제라는 거는 피부의 소수성막, 기름막을 형성해서 물리적으로 경피 수분 손실도,
그러니까 수분이 손실되는 거를 저하한다. 그러니까 손실을 막아주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보통 그 밀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기름막을 형성해서 막아주는 거, 밀폐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기름 종류가 밀폐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습을 준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내 피부에 있는 보습을 좀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래서 저는 보습 성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피부 관리를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피부 관리를 할 때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들은 잘 막아줘라. 기름을 잘 사용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피부에서 보습 성분이 생성되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을 잘 막아주기만 해도 피부는 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밀폐제를 잘 써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천연 오일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피 수분 손실도, 이게 시험에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경피 수분 손실도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에서 여러분들 TEWL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경피 수분 손실도, 이것도 한 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주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의미를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피 수분 손실도라는 거는 피부를 통해 손실되는 수분량, 그러니까 손실되는 수분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도가 높을수록 피부 수분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경피 수분 손실도가 높다는 거는 피부가 좋다 안 좋다? 피부 수분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피 수분 손실도가 높으면 안 좋은 거, 경피 수분 손실도가 낮으면 좋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꼭 그 의미를 머릿속에 넣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자, 피부 도포시 다소 두꺼운 느낌과 기름진 느낌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그 오일기 느낌 때문에, 그래서 건조한 피부는 오케이 하지만 지성 피부에는 오히려 좀 느낌이 더 무거워서 얼굴이 내려앉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자, 페트롤라텀, 미네랄 오일, 요 같은 개념이고, 파라핀 같은 개념이고, 실리콘 조금 가볍긴 한데 일단 밀폐, 스ኳ알렌, 왁스 이런 것들이 다 밀폐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오일도 밀폐제, 그러니까 천연 오일도 밀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화제. 이것도 뭐 천연 오일도 연화제 들어가는데, 탈락하는 각질 세포 사이에 틈을 메워 피부의 윤기와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게 약간 기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그리고 호호바 오일, 그리고 실리콘 오일, 시어버터, 기름 종류가 있다. 자, 장벽 대체제. 자, 이거는 우리 피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성분을,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죠. 피부 장벽에 존재하는 어떤 성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성분이 뭐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손실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 대신에 이거하고 비슷한 성분들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각질층 내 세포 간지질, 세라마이드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습제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회복함으로써 피부 보습력을 유지하고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대체제라고 하면 보통 세라마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라마이드, 세포 간지질에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마이드. 그래서 보통 애기들 아토피에 이제 뭐 세포 간지질에 있는 세라마이드가 많이 손실돼서 아토피나 애기들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걸 많이 써준다. 그리고 뭐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세라마이드 사용 많이 하고요. 또 모발에도 세라마이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출시한 우리 BMTS 화장품에도 크림 세라, 수분크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세라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세라 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세라마이드 들어간 화장품이 있습니다. 혹시 화장품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수분크림 세라 만들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존제. 보존제는요,
우리 화장품을 오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존제가 사용 제한 있는 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존제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화장품의 미생물을 억제한다. 자, 미생물이라는 건 생물, 살아있는 거죠. 자, 근데 아주 작은 생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큰 생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자, 미생물은 어떤 기본 용량을 쌓았을 때 죽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큰 생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제도 적정 용량을 써라. 그래서 제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생물의 성장 억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보존제라고 하고요. 화장품의 보존, 그리고 제품 사용하는 동안 미생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 변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색깔이 좀 변해서 냄새도 좀 약간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천연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쩐내가 난다든지, 아니면 점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질감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화장품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독성이 발생하고 피부에 발랐을 때 질병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요거 중요하죠. 소비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제 사용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존제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고시 이외의 보존제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서 분류를 해놨고, 그 이외의 보존제는 사용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2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존제가 그 식약처 책에 보시면, 식약처 그 PDF 파일 530페이지, 식약처 교재 가지고 계신 분 530페이지 펴셔서 보존제 성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여기 이 중에서 몇 개만 뭐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외우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구석에서도 많이 내는 편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못 외우겠다. 사실 그 보존제 성분들은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짧은 애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료명과 사용 한도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식약처 교재 페이지 5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 교재. 식약처 교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독파를 하셔야 돼요. 식약처 교재가 일단 기본적이고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게 오드리의 시크릿 노트예요. 이게 지금 식약처 교재를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정리는 공부를 한번 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듣는 제 영상이에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조금 파야 된다 그러면은 식약처 교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식약처 교재 PDF로 내가 복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깨알 광고, 아직 제가 식약처 교재 예전에 한번 제본하고 나서 몇 권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 사회시험 이제 막 공부한다 그러면 너무 늦었고, 이제 5회 시험 준비하는데 내 식약처 교재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에게 살짝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알 홍보를 좀 했습니다. 자, 보존제 성분 보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자, 처음부터 보시면 글루타랄, 뭐 펜탄1,5-DR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펜탄디올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펜탄1,5-DR은 이 보습제, 죄송합니다. 펜탄1,5-DR은 보통 보존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펜탄디올도 폴리올 종류라서 보습제이긴 한데 보존제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우신다면 펜탄1,5-DR는 글루탈랄 0.1%,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로서 0.6%. 그래서 에어로졸 사용에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라는 게 글루타랄,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0.1, 0.6. 자, 제가 이거 외울 때
옥사졸리딘, 우리 졸 있었잖아요. 졸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자외선 차단제 외울 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옥사졸리딘 너무 이거 조금만 써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옥사졸리딘 0.05%, 디브로모 헥사미딘 및 그 염류 디브로모 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자, 졸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 보존제예요.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해서 우가 들어가니까 오 정도 생각해서 0.5. 자, 이거는 제가 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 방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사용 한도를 0.5로 정해놓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디아졸리닐 우레아, 그러니까 우니까 0.5, 그 다음에 살리실릭 애시드 0.5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었지? 징크피리치온, 우리 뭐 했었죠? 탈모 예방 성분, 거기에 징크피리치온에 0.5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0.5가 어떻게 되냐, 소듐 하이드록시 메칠 아미노 아세테이트 0.5, 이렇게 해서 0.5는 0.5개를 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외우는 방법은, 자, 졸리디닐 보존제인데 우레아 우가 0.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DM 하이단토인, DMDM 하이단토인 0.6, 2,4-클로로벤질알콜, 2,4-디클로로벤질알콜, 3,4-디클로로벤질알콜 똑같아요. 2,4-3,4 0.15,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자, 졸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아까 졸 들어갔는데 아주 작은 거 0.05였는데 얘는 졸려가지고 졸리논 이런 애들은 0.0015 엄청 작게 들어가는 애들. 자,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도 0.0015. 그러니까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은 엄청 작게 들어간다. 자, 졸에다가 작게 들어간다. 그런데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얘들은 또 0.0015 엄청 작게 들어가죠. 메틴 아민 0.15, 무기 설파이트 하이드로젠 설파이트류, 유리 SO2로 해서 0.2,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 이런 것들,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0.1,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기타, 씻어내는 제품에는 0.1, 기타에는 0.05. 아시죠? 씻어내는 제품은 씻어내기 때문에 많이 잔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도가 조금 높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벤조익 애시드, 산으로서 0.5, 벤질알콜 1%, 두발염색육 용제는 10%. 자, 벤질알콜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1% 꼭 알아두시고, 이거 1회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벤질알콜. 벤질 헤미포르말 0.15 씻어내는 제품. 조금 포르말데히드 이런 거 좀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을 한다. 자, 보레이트류 해서 밀랍, 백납의 유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0.76. 보레이트는 저는 화장품에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주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자, 보레이트류 0.76, 브로모나이트로 디옥산 0.1, 브로모나이트로 프로판 13디올 0.1.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브로모는 0.1%. 브로모. 자, 졸 했었죠. 졸은 처음에 0.05였는데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빌린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런 애들은 0.001로 더 작게 들어간다. 자, 살리실릭 애시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살리실릭 애시드 0.5, 영유아 어린이 안 됩니다. 단 샴푸는 제외. 그리고 여드름용 0.5 씻어내는 제품,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메틸 피리디늄 클로라이드 0.08 소듐 라우로 14 코시네이트 씻어내는 제품에만 허용한다. 자, 씻어내는 제품에 0.1 소듐 아이오데이트, 소듐 하이드록실 메칠 아미노 아세테이트 0.5, 소르빅 애시드 0.6. 자, 여기서 특이한 거 0.5들은 0.5대로 묶어서 외워주시고, 소르빅은 0.6, 그리고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영유아 어린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살리실릭 애시드, 아이오도 프로필 부틸 카바메이트. 이것도 중요합니다. 목욕 제품, 샤워, 이런 거 샴푸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제외는 할 수 있다. 살리실릭 애시드와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2,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1, 데오데란트 같은 경우에는 0.0075, 알킬 이소퀴놀리늄 브로마이드 0.05. 자, 우리 브로모는 0.1, 브로마이드는 0.05. 그 다음에 알킬 트리메틸 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 두발용 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에는 0.1. 그래서 쭉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미다졸리닐 우레아 0.6. 자, 0.6 뭐 있었죠? 소르빅 애시드. 요거랑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메칠 페놀. 자, 페놀 0.1. 페놀은 0.1. 여기서 지금 좀 헷갈리는 게 531페이지에 우리 식약처 교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닐 페놀 이거는 0.15고 페놀 그냥 페놀은 메칠 페놀은 0.1%, 징크피리치온 했고요. 코터늄 0.2, 클로로부타놀 0.5, 클로로자이레놀 0.5, 지금 클로로 나오죠? 클로로도 0.5가 좀 있네요. 엠크레졸 0.04, 엠크레졸. 그 다음에 클로로펜, 벤질포클로로페놀 0.05. 자, 페놀 아까 했었잖아요. 페놀 금방 0.1. 그죠? 페놀은 0.1, 클로로페놀은 0. 왠지 크레졸. 자, 좀 강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0.05, 클로로페네신 0.3, 클로헥시딘 씻어내는 제품 0.1, 클린바졸 0.5, 그 다음에 테트라브로모 0.4. 우리 브로모는 뭐가 많았죠? 브로모 0.1, 트리클로산. 그죠? 요거 씻어내는 제품류에만, 씻어내는 제품류, 데오드란트, 그리고 페이스 파우더 등 이런 거에는 0.3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0.2, 페녹시 에탄올 1. 자, 페녹시 에탄올 잘 나오니까 1. 아까 벤질 알코올 1%, 페녹시 에탄올,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아까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졸인데 졸은 죽는 거 작게 들어가는 거 0.05였는데 얘를 더 작게 넣는 거니까 0.0015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믹 애시드 0.5, 자, 폴리 HCl 0.05, 프로피오닉 애시드 0.9.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피로토놀 아민, 그다음에 피리딘 2올 1 옥사이드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0.1 여기 지금 그러니까 0.5, 1% 이런 것들이 지금 많고 중간중간에 뭐 0.3, 0.6 이런 것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염류에, 에스텔류에 해서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해서 이게 염류에 총칭하는 거고요. 에스텔류에서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이런 것들을 에스텔류라고 합니다. 식약처 교재 530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한 번 더 열심히 보시고 요거 보존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 원료명과 사용 한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겹치는 게 많고, 페녹시 에탄올, 졸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소르빅 애시드, 포믹 애시드, 벤질 알코올, 트리클로산, 그리고 뭐가 있었죠? 브로모, 소듐,
아까 졸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벤조익 애시드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거는 하나도 이게 외우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거는 그런 건 좀 제끼고 0.5하고 1.0이랑 자주 아니면 아주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적인 보존제의 조건, 안전해야 된다. 낮은 온도에서 다양한 균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죠. 넓은 온도 및 pH가 안정돼야 되고 장기적 효과, 물리적으로 그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원료와 포장에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품의 안전성, 색상, 향, 질감, 점도 등 외관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또 미생물이 존재하는 물 파트에서 충분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오일물 분배 개수를 가질 것,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고 분해 산물의 독성이 없어야 되고 원료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라는 거. 보존제가 사실은 천연 보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가 비싸요. 그래서 화장품들이 약간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일단 어디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는 조금 저렴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좀 조금 비싼 애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저렴해야 된다라는 거. 자, 11번째 자, 페이지 47페이지 비타민 들어가겠습니다. 이 비타민도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타민은 생체의 정상적인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기 위한 미량의 필수 유기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용성이냐, 얘가 지용성이냐를 따지는데 보통 지용성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A, E, F. 나머지는 다 수용성. 그래서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지용성입니다. 우리 보통 레티노이드 뭐 이런 계열이 보통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름 예방에 되죠. 저 주름 예방 그 기능성 화장품 성분인데 시각 기능, 성장 인자, 지용성 비타민, 산화에 매우 예민하다. 이중결합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중결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어서 잘 끊어진다. 레티노이드,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레티노익 애시드 세 가지 형태. 그래서 이거 상호 전환될 수 있으나 레티노익 애시드로 전환되는 과정은 비가역적임.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상호 전환될 수 있으나 레티노익 애시드로 전환되는 과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티놀, 항산화 효능 및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로 열, 공기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도체인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레티닐 팔미테이트 요거 볼게요. 레티놀에 지방산이 붙은 에스테르 형태로 레티놀 대비 안정성이 높으며 인체 흡수 뒤에 레티놀로 가수 분해된다. 그러니까 인체 흡수 뒤에 레티놀로 되니까 우리 레티닐 팔미테이트 쓰는 게 낫겠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는 레티놀의 PEG를 결합한 형태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독성이 있다고 사용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몸 뭐 장청소 같은 거, 관장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소량 사용했을 때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좋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 원료 중에 보시면은 이미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안에 이 레티놀에다가 이거를 결합을 한 형태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게 만들어진 거죠. 안정성이 높게 만들어진 거죠. 비타민 C 보시면 L-아스코빅 애시드, RL-아스코빅 애시드 수용성 비타민인데 생리대사에 관여해서 자 여러분들도 비타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자 이참에 저도 책상 옆에 나와 있는 비타민 멀티비타민을 하나 이제 먹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도 옆에 혹시 비타민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비타민 같이 먹으면서 우리 생리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좀 머리도 좀 잘 돌아가고 피부도 좀 더 예뻐지라고 비타민 C를 같이 먹도록 합시다. 자, 강력한 항산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젊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저장 및 가공 과정 하에서 불안정합니다. 자, 열, 산화, 전이금속 등에 의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C는
유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1에서 2%,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몇 퍼센트? 2%,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3%.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틸 아스코빌 에텔 1, 2,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거 순서대로 외우면 이렇게 되겠네요. 1, 2, 3 이렇게 되니까 비타민C 유도체들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우리 한 개 더 있는데 그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그게 이제 아스코빌 여기 이렇게 외우시면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둘 다 2%,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코빌 2개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E 봅시다. 지용성 비타민인데, 자, 기름, 식물성 기름에서 분리되는 천연산화방지제, 그러니까 기름 종류의 천연산화방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가지 이성체라고 하는데, 이제 이성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가지고 성질이 다른 거를 이성체라고 합니다. 성질이 다른 몸체.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 트리에놀 이런 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 그러니까 총 8가지죠. 8가지 이성체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성분은 알파 토코페롤. 그래서 토코페롤 그 자체보다는 토코페롤의 에스터가 많이 사용된다. 그 에스터가 어떤 거냐면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토코페릴 리놀리에이트, 토코페릴 리놀리에이트 올리에이트, 토코페릴 니코티네이트, 토코페릴 석시네이트, 이런 것들이 다 에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강력한 항산화,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 주로 오일의 산화 방지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기타 원료에는 pH 조절제, 자, pH 조절하는 걸 말하는데 보통 트리에탄올 아민 있고, 시트릭 애시드, 알지닌,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우리 수산화 칼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시트릭 애시드, 보통 요게 그 pH를 낮추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아하 같은 것도 pH 조절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하 추출물 사용을 하면 소량만 사용하고도 pH를 4에서 5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보통은 시트릭 애시드로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아까 카보폴 설명할 때 나왔잖아요. 카보폴을 물에 풀어가지고 점도를 높여서 약간의 걸쭉한 젤리 정도의 느낌을 만들고 싶을 때는 트리에탄올 아민 주로 쓰거나 알지닌 요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금속이온 봉쇄제, 요건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화장품 안에 금속을 만났을 때 침전되거나 물때를 형성하거나 막 여러 가지 녹지 않는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금속이온의 안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속이온과 결합해 활성화시키지 않는 성분들을 보통 금속이온 봉쇄자라고 합니다. 디소디움 EDTA, 테트라 소듐 EDTA, 아니면 글루콘산 나트륨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글루콘산 나트륨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게 식품에도 주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 길게 왔네요. 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안에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2번의 동영상 강의를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제조 및 품질 관리 안에 품질 관리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앞 영상 찍어 놓고 더워가지고 어제는 진짜 기진맥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도저히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찍고 집에 갔는데, 오늘은 정말 맞춰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너무 덥게 공부하시면 짜증나서 공부가 안 되니까 조금 에어컨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잘 나오는 도서관 아니면 카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할 수 있어. 오드리가 주문을 걸어드립니다. 뾰로롱!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